배심원 앞에 서지도 않았어야 할 사건이 충격적인 결말로 끝났어요. You can't guess you were there, right? I was just not positive for actually strangers. 우리는 여러분을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범죄 현장으로 안내할게요.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목을 자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Law and Crime의 인사이드 더 크라임입니다.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데빈 마이클스 사건은 재판 전부터 충격을 줬고 혐의만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전직 성인 영화 배우였던 그녀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피해자의 아들은 바로 그녀가 현재 결혼한 남편이기도 합니다. 2023년 8월 7일 충격적인 9.11 신고가 접수됐어요. 그리고 제 아들들도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모두 숨겨져 있어요. 신경 안 써요. 정말 몰라요. 뚜껑을 여세요. 그 사람 오모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전 몰라요. 전화한 사람은 조너선 윌렛의 어머니였어요. 어떤 엄마도 이런 장면을 봐서는 안 되죠. 조너선의 머리는 몸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근처에 표백제와 암모니아 병이 있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수사관들은 조너선과 그날 일찍 함께한 전부인 데빈 마이클스를 조사했어요. 수사관들에게 특히 주목할 만했던 것은 발견되지 않은 물건들이었어요. 그들은 살인 도구와 조너선의 머리 절단에 사용된 물건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조너선의 머리, 지갑, 트럭 열쇠, 휴대전화 모두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요코를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신사분도요. 요코의 사진, 요시다, 그녀의 파트너입니다. 요코와 요시다에 따르면 그들이 니키라고 부르며 니키로 알고 있던 피고인은 결국 데빈 마이클스로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조나단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니키와 존은 이 팔라두라 주소에서 존의 물건들과 여자아이들을 니키가 데비어와 함께 살고 있는 포큐파인 림의 니키 집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 잠시 동안은 어린 여자아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니키와 존이 밤 10시에 이 팔라두라 주소로 마지막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월 6일 밤 10시경에요. 그들은 요코에게 새벽 1시에 대해 들었습니다. 요코는 물을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피고인을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여러분에게 직접 설명하겠지만 저를 보고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피고인과 요코는 대화를 나눕니다. 비교적 짧은 대화였습니다. 요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부엌에 들어와서 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피고인이 요코에게 존이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거기 들어가지 마. 이건 그녀의 말이 아니야. 재판 중 이 내용이 나올 거야. 그녀가 이렇게 말해. 존은 잠들었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아침에 그가 짐을 더 옮길 계획이 있어요. 즉 그를 건드리지 말란 뜻이에요. 요코는 존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가 자고 있다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요코는 잠자리에 들었고 니키 또는 피고만 집에 남겨두었어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 4명만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 피고, 요코, 그리고 요시. 요코도 오전 8시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없는 존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9.11 신고 전화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약간의 언어 장벽이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본 것과 그로 인해 받은 충격을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피고인 지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지갑 안에서 그들은 피해자의 사회보장카드와 그녀의 근무카드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데빈은 집에서 피 묻은 물건이 발견된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체포 전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존이 살해된 날 그에게 마사지를 했고 전 남자친구가 조금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isually it didn't bother me. Okay. What bothered you about it? That he's still pursuing.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네가 그를 정말 사랑하는지 묻는 거야. 그래서 네가 여기 다시 오자고 한 거야? 문득 이번엔 그가 완전한 양육권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우리 둘 다 임시 공동 양육권이 있었어. 그가 단독 양육권을 신청했는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의 신청이 기각됐어. 난 아동보호 서비스 그룹이 취소했는지. 맞아, 그랬어. 그래,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그리고 그 사건은 종결됐고 우리는 임시 공동 양육권을 가졌어. 그리고 그는 양육권을 가져야 했지. 그리고 그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게 언제야? 그건 4월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어요. 알겠어. 그리고 우리 둘 다 임시 공동 양육권을 가졌어요. 그는 딸들의 단독 양육권을 가졌어요. 알겠어요. 그럼 단서가 있나요? That's the legal joint. 그가 양육권을 가졌고 어떤 문제를 제기했나요? 아동보호국 기준으로 저는 감독해 아이들을 만나야 했고 그것도 아이들이 허락할 때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조건을 한 번도 없앤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를 없앴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부모님께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 될 거였고 실제로 그랬어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는 잘 지냈어요. 그 얘기 중 미소 지으셨는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왜냐하면 모든 게 끝났을 때 그가 무언가를 했을 때 저는 그를 도왔어요. 어떤 대학이든 상관없이 그가 무언가를 하면 저는 그를 도왔어요. 그리고 모든 게 그거예요. 저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로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여자친구들을 다시 찾아오세요. 제 가족이, 제 딸들은 모두가 집에 오길 원하거든요. 당신의 딸들이요. 네, 맞아요. 그 점은 이해합니다. 저 자신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해봅시다. 그는 여기서 마사지를 받고 있고 당신 위에서 몸을 굴리고 있어요. 그가 말했죠. 어느 순간 당신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네, 그가 계속 저를 만져서 점점 흥분했어요. 이미 안 돼, 그만 만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저는 때리며 말했어요. 나한테 손대지 마. 뭘로 그를 때렸어요? 벽난로 위에 있던 지팡이 같은 거였나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는 침대에 누워 있어요. 당신은 침대에서 내려와서 벽난로 쪽으로 걸어가요. 무엇을 집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설명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짧게 끝나는 건가요? 더 짧아요. 그거보다 더 짧아요? 조금만 이렇게요. I'm going to be sure. I'm sorry. Okay. About that. 그리고 전체 길이에 걸쳐 두께가 동일해야 해요. Sorry, you just have like a square at the top and square things at the bottom. Okay, so the candle holder or something that you put on the ground and the candle sits on? Is that Something, that's what it looked like. okay? 무슨 색이었나요? Wooden color. 예를 들어 검정색이었나요? 아니면 짙은 갈색이었나요? They have like coating on it. 검정색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사지 중간에 당신이 일어나서 벽난로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나요? 그는 침대에 있었나요? 당신 등에 앉았나요? 아니면 무심히 일어나 걸어갔나요? 일어나서 다시 걸어갔어요. 알겠어요. 그 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를 때릴 때 어디에 있었나요? 저는 침대 앞에 있었어요.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가 다시 그 자리에 갔나요? 어느 방향이요? 그의 머리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나요? 그러면 당신을 등지고 있었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데비는 조나단의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어떤 정보도 형사들에게 제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데빈이 양육권 분쟁으로 조나단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데빈 변호인들은 배심원들에게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 데비어가 인터뷰를 받습니다. 2023년 8월 7일 당일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초반 그는 술을 마셨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술을 마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맞나요? 그는 질문을 받았고 처음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관 탓은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수사관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사건 당사자들 간의 관계의 뿌리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노선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지금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데비어, 이 사건에서는 데빈 마이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데비어와 데빈 두 사람 모두와의 면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계속 오해받습니다. 이 면담, 즉 데비어가 처음으로 가진 이 면담에서 그들은 이 결혼 관계라는 개념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은 당신들이 편의상 결혼한 거라는 건가요? 실제로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의 대답은 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편의상 결혼한 거예요. 하지만 두 분은 같은 방에서 자잖아요. 그의 대답은 아니요, 여기 집에서 물어봤어요. 그의 대답은 아니에요. 두 분은 전혀 친밀한 사이인가요? 그의 대답은 아니에요. 데비어가 질문을 받고 있어요. 참고로 당신 말이 맞았고 그는 그 사람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는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휴대폰에 관한 논의가 좀 있었고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 현대 사회에서 이것들이 대부분의 수사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진술서에는 그래서 데비어가 제외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의 위치 데이터가 팔라데라 거주지까지 추적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집에 두고 나간 겁니다. 그게 다예요? 유명한 사례들이 더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추적당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은 데비어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 단서가 이 숨겨진 비밀에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 편의에 의한 결혼은 사실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여러분은 왜 데비어가 데비어를 감싸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아버지처럼 체격이 큰가요? 그의 아버지는 6피트 4인치 205파운드였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데빈 마이클스는 포르노 업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직업 특성상 여러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데비어는 그런 걸 좋아했고 그걸 알고 높이 평가하며 직접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륜 관계는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끝나기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드비에와 데빈 사이에서 오간 일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사진 보이세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에요. 19살이었는데 지금은 20살입니다. 어젯밤에 넌 나를 완전히 외우게 하고 매료시켰어. 넌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어.
그날 밤은 내가 순결을 잃은 이후로 느꼈던 것 중에 단연코 가장 짜릿한 감정이었어. 정말 흥미로운 가족 관계지. 그렇지? 데비는 조나단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어. 그리고 조나단의 아들과도 결혼했었지. 데빈의 남편 데비어도 증언했지만 변호인 측 증인은 아니었어. 니키라는 이름의 여성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니키와 결혼하게 되셨죠. 여기서 다룰 게 많네요. 사적인 얘기 죄송하지만 이 부분 질문 많이 드려도 괜찮으시죠? 처음 니키를 만났을 때 니키는 아버지와 데이트 중이었거나 연인 관계였나요? 그때 두 분이 데이트 중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때 두 분이 어디에 계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니키가 함께 지낼 때 결국 아이를 낳으셨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당신의 두 여동생인가요? 네, 맞아요. 여자아이가 태어났군요. 당신과 니키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신은 몇 살쯤이었나요? 19살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녀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대충이라도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그런 거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오래전 일이니까요. 오래전 일이죠, 맞죠? 네, 선생님. 처음에 니키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때 그녀는 아직도 당신 아버지와 데이트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관계를 맺고 있었나요? 당신 아버지와요? 네, 선생님.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걸 인정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네, 선생님. 그녀가 아버지 살인 혐의로 체포된 걸 언제 알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망 이후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사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그녀가 체포되기 전까지입니다. 계속 포큐파인 로드에 있었나요? 네, 선생님. 당신은 질문이 있어요. 당신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기간 동안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그녀가 체포된 후에 구치소에서 당신에게 연락한 적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저희는 엑시스 31번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 접촉의 녹음입니다. An incarcerated individual has entered the detention center. This call is not private. It will be recorded and... Please... They're holding me here while they look for evidence. Because they don't have any evidence. They have no murder weapon, no motive, no nothing.
I should. That's what I'm hoping for. And that's literally what's going on. They have absolutely, yes, they have absolutely nothing on me. They showed me a picture of a bottle of stuff. And they said, they're like, well, this was used at his house. Like, that's literally what they showed me. 데빈의 변호사는 반대 신문에서 그가 존선을 죽이고 싶어 한 유일한 동기자라고 몰아갔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당신이 아내와 수년 전부터 관계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했죠. 맞죠? 그 질문을 전에 선서하고 받은 적 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선생님, 오늘 증언 준비하며 이전 진술서 사본 받으셨죠? 받으셨죠? 당신은 똑똑한 분이시죠? 그렇죠? 아닙니다, 선생님. 그리고 당신은 증언에서 자신의 진술 복사본을 검토하셨죠? 맞습니까? 네, 선생님. 오늘을 준비하고 싶으셨던 거죠? 맞나요? 알겠습니다. 오늘 증언에 따르면 2023년 8월 7일 오후 1시경 처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으셨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경찰의 조사를 받으셨죠? 맞습니까? 오후 2시 35분에 조사를 받으셨죠. 8월 7일 형사 오자와에게요. 그가 당신과 아내, 집과 다른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으러 왔죠. 맞죠? 팔라데라 하우스요.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물었고 당신은 우리가 잘 지내지 못했다고 답했죠. 맞나요? 오늘 증언과는 조금 다르죠? 맞나요? 같나요? 다르나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으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서 항상 문자로 연락하진 않았지만 연락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와 사이가 멀었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두 분이 어떻게 지내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우리는 사실 잘 지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일할 때만요. 일할 때만요. 네가 그렇게 말한 지 몇 초 후였어. 그가 그 집으로 이사 올 걸 알았고 집에 있을 때는 그와 얘기하고 싶지 않았죠. 8월 6일이에요. 형사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녹취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녹취록을 언급했고 오늘 증언 준비를 위해 미리 검토했죠. 맞나요? 변호사님, 4페이지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짐을 차고에 내릴 때 봤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받으셨죠? 네. 두 분이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건가요? 그리고 당신이 우린 사실 잘 지낸 적 없어요 라고 하자 형사가 네, 맞아요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문제 일으키려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기로 이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그 일이 있고 난 후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를 전날 봤고 그는 짐을 옮기고 있었으며 당신은 그와 대화하지 않으려 했죠. 왜냐하면 그가 이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들과 그는 사이가 좋지 않았죠. 당신은 전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에 대해 형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그들이 같이 이사 간다고 들었어요. 8월 6일 A 형사에게 말할 때요. 저는 그와 사이가 안 좋아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여기로 이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서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건 다른 의미였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사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시기는 몰랐어요. 형사님이 아버지의 살인 사건에 대해 물으러 왔을 때 당신은 아내에 대한 감정을 축소해서 말한 것이 맞죠. 네, 맞아요. 저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맞아요. 저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당신과 아내의 관계를 거짓말한 건 맞죠. 데비는 신중히 고민 끝에 증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이전에는 2급 살인죄를 인정하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녀는 15년형을 받았을 겁니다. 이 끔찍한 범죄에도 그녀는 7월 청문회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씩 계속 이야기했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는 모두가 저에게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이 조언을 따르면 우리가 잘 해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이게 최고의 조언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아요. 배심원단은 그녀를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검찰을 믿었을까요?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 네바다주 원고대 데빈 제이 마이클스, 일명 데빈 윌렛, 일명 니키 페어차일드, 트레이시 베이커, 트레이시 니콜 타바레즈. 피고 사건 번호 C23377-239-1 제10부 판결. 우리는 배심원단은 피고 데빈 제이드 마이클스를 1항 치명적 무기 사용 살인으로 판결합니다. 치명적 무기 사용 1급 살인 유죄. 판결은 11월 14일에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린 후 데비는 거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일부 사람들이 관대한 합의라고 불렀던 상황에 더 이상 직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데빈 마이클스는 아직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선고는 2026년 1월 8일 새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이드 더 크라임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